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스틸메이커 윈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정 과정의 마지막인 후가공 또는 마감 과정을 다뤄볼까 합니다. 동일하게 제작된 이 두 제품, 페인트 칠 유무로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색상의 차이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열심히 힘들게 만든 우리 메이크업 물품, 제품의 퀄리티와 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이 과정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공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대부분의 메이크업 물품의 후가공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표면을 깎거나 더 씌워서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연말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복합적으로 담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소재가 목재, 철제, 가죽, 합성수지 등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완성된 메이크업 물품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립이나 공정 중간에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은 다듬으며 진행할 수 있지만 3D 프린트 출력물이라든지 완성 후 후처리 과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품의 외부에 붙은 이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채색, 도장, 도금 전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마제와 연마 공구를 가지고 연마를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으로 첫 번째는 연마 과정 또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후가공 전에 탈취 작업을 한다거나 사포를 이용한 작업 시 낮은 단계의 거칠기부터 높은 단계의 거친기로 마무리까지 하는 작업별 순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면을 갈아내어 다듬는 작업이다 보니 한 부분을 너무 오래 다듬다 보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을 부드럽게 갈아 연마하여 주변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공정 과정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끝에서 실수로 망쳐버리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겠죠. 팁을 살짝 드리면 제작 과정에서 후가공 과정을 생각하고 기스나 찍힘 등이 적게 발생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후가공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도장 과정입니다. 도색, 도금, 코팅 등의 과정을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표면에 페인트, 약품 등을 발라서 소재의 외부 성질을 변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내습성이 약한 목재의 내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거나 철제의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 아크릴의 표면 강도를 보완하기 위한 코팅 작업 등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색을 원하지 않고 표면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공정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으로 처리 과정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공정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설비, 공구 등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하는 메이커 활동에서는 도색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도색 작업에 작업 방식과 도료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도료 선택에 있어서 판매자가 대부분은 정확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보다는 판매자의 경험이 정확할 때가 많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도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경험자는 메이커 제품 사용 전에 꼭 샘플 테스트를 거치고 작업하길 바랍니다. 도장 방법에 따라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 다양한 도장 공구가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텐데요. 연습을 통한 경험이 필요로 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라카 스프레이 사용입니다. 공정 과정도 간편하고 숙달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조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 실내보다는 실외를 추천드리며 도료가 비산되므로 주변 정리 및 마스크 착용 후 작업을 권합니다. 이 부분을 제하면 수월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하는 메이크업 물품의 장점 중 하나로 색상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죠. 조색의 기본 틀은 먼세리 색상표를 참고하셔서 감산 혼합 방식으로 색 배합을 하시면 됩니다. 유관 조색 방법보다는 계량하여 조색해서 조색한 도료가 추가로 필요할 때 동일한 분량으로 배합 후 사용하면 좋습니다. 컬러의 선택에 따라 제품의 온도감, 경중, 분위기 등
다양한 제품 연출이 가능하기에 색 부분을 좀 더 공부해도 메이커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색을 멋지게 해낸다면 나만의 컬러로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 나오겠죠. 메이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